And you know a strange thing? I found as I studied me, I understood you better because we are essentially all the same. Send love. 우리는 자신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요.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평소에 감수성이 풍부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보다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사실 기반의 판단이 요구되는 순간마저도 과거의 주관적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합니다. 밥 먹기, 옷 입기 등 사소한 것에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판단을 하는 현상을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요. 휴리스틱은 신경 쓸 것이 많은 복잡한 세상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판단 기술입니다. 하지만 휴리스틱의 힘은 너무 강력해서 사소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해 치명적인 오판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절반 이상은 왜곡된 정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으며 과거를 지어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에 관한 너무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으며 반성할 것이 없는데도 무언가를 반성하며 살아갑니다. 그 당시 내가 했던 잘못, 내 인생 최악의 실수, 그것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 아쉬움. 그 기억들 중 절반이 왜곡된 과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이고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으며 만약 그것을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언제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하고 예상 가능한 것들을 선호합니다. 물론 작고 큰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에 다시 적응할 것이고 갑작스러운 혼돈은 다시 질서를 찾을 것이며 예상할 수 있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뇌는 실패에도 곧잘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꾸준히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그 실패에 적응하게 되며 자신을 패배자로 인식해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찾아다니게 되죠. 여기에서 기억 왜곡이 일어납니다.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고 변할 수 없음에 적응하기 위해 실패를 왜곡한다는 것이죠. 실패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해서 얻은 것을 부정하고 실패했음에도 발전한 나를 외면함으로써 현실을 왜곡하고 패배자의 삶에 정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말 내가 맞는가? 지금이야말로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계획대로 안 된 것을 실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성공과 실패는 계획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니까요. But you know you can get there. The way there will be shown as you go after it. Step by step, it will come to you. Why isn't it shown to us before we start going after it? You wouldn't understand it. You wouldn't understand it. 우리는 생각보다 비합리적입니다. 어제 좋아했던 것을 오늘은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기도 하고 유익하지 못한 관계를 끊지 못해서 붙잡고 있기도 하죠.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릴 때 활용하는 지식은 늘 단편적이며 그마저도 불완전한 예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완전한 예측에 의존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이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운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시대에서 불완전한 예측, 즉 계획의 결과만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누군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나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경험과 직관에도 오류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발상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온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실제보다 더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마인드셋이지만 진실을 알지 못하는 자기 사랑은 일종의 자기 기만이며 이것을 허구적 독특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불편하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지 않을수록 발전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중요시하는 것과 남들의 평가 기준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이 과소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불만을 호소하기 전에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특별하다는 환상에서 빠져나와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공이란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이 많은 부자를 성공적인 사람으로 분류한다면 성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미래에서 살고 행복한 사람은 현재에서 살며 불행한 사람은 과거에서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현실이 너무 힘들 때 좋았던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굴복하지 않고 한 번 더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것은 지난날의 행복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영광에 심취하는 것은 불행과 추락을 자초하는 일이며 이렇게 과거의 행복에 사로잡히는 것을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인생사 세용지마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다가도 한순간에 고꾸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현재의 나를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무두셀라 증후군을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큰돈 만져본 사람이 큰 돈 벌 수 있다고 한 번 영광을 누려본 사람이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보다 발전했으면 발전했지 절대 정체된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미숙했던 내가 그 정도의 행복을 누렸는데 지금의 완성된 나는 어느 정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큰 행복을 누릴 기회가 많을까요? 과거의 행복이 내 인생 최대의 행복일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우리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 못하는 더 큰 행복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앞으로 없을 거라는 뇌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며 이런 나를 질투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으니 우리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초라한 현재를 감추려고 과거의 무용담을 늘어놓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패배자나 한물간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패배자나 한물간 사람으로 기억할까봐 걱정되나요? 괜찮아요. 다행히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수많은 사람 중 나를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행운일 정도로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관심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실제보다 더 크게 평가하는 현상을 조명 효과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주의의 산물이죠. 조연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의 조명이 나를 비추고 있으니 내가 주인공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주인공인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역시 나를 주의 깊게 관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작은 실수에도 이불을 차며 잠을 청하죠. 하지만 사람들도 자신을 신경 쓰느라 나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심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것에는 눈길도 안 주듯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면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쯤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유일한 동양인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유일한 한국인이 아니라면 실수 하나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다수는 내가 실수했다는 것조차 모를 것이고 몇 명은 알고 있다고 해도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릴 것입니다. 정작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침내 조명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기대를 채울 수 있을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실력을 갈고 닦으며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찾아올 행운을 놓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합리적이지도 특별하지도 않지만 모순적이게도 생각하는 것보단 유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가면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가면증후군이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 자신이 실제로는 무능한 사람이며 언젠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가면증후군이 걸린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노력이 아닌 운 덕분이라고 폄하합니다. 자신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고 조만간 가면이 벗겨져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불안해하죠.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다 비슷하거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I don't think I'm better than anybody. In fact, I know I'm no better than anybody. I know we are all the same. We are all descendants from the same stock. I mean, we're really all the same. There's only one mind. But there's a lot of people that don't understand that they're the same as somebody that's doing very well. So they don't see themselves doing very well.